인생이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어둠 속에 갇힌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외면뿐이고 믿었던 사람마저 등을 돌려 세상에 나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 말입니다. 분명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누구보다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냉혹했고 현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이게 다 무슨 의미인가 싶은 순간 눈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화가 나는 것도 아닌 그 텅 빈 무감각함. 그 감각을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오래가는지를. 하지만 인생의 역설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가장 절망적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사실은 인생이 가장 크게 뒤바뀌기 직전의 임계점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비가 고치 안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몸부림을 칠 때 비로소 날개를 얻듯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은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파도가 아니라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밀어 올리기 위한 거대한 파도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고통을 미화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인류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증명되어 온 삶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기 직전 그 씨앗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겉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흙 속에 묻혀 보이지도 않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생명이 가장 격렬하게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단단한 껍질을 뚫어내기 위해, 처음으로 흙을 밀어내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시간이 없다면 싹은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당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조선의 거대한 지성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인생의 정점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내쳐진 18년의 유배 생활 속에서 이 진리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세상이 그를 죄인이라 낙인 찍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할 때 선생은 오히려 그 고독과 적막을 도구 삼아 불멸의 지혜를 기록했습니다. 선생은 어려움은 하늘이 내린 재앙이 아니라 나를 다듬기 위해 보내온 가장 정교한 조각칼이다라고 했습니다. 조각칼은 나무를 깎아냅니다. 그 과정에서 나무는 아프고 깎여나가고 원래의 모습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그 끝에 비로소 형태가 드러납니다. 조각칼이 닿지 않았다면 영원히 그냥 나무 덩어리로 남았을 것을 고통의 칼날이 지나가고 나서야 비로소 작품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라는 조각칼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깎여나가는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자신이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힘들다면, 그리고 그 힘듦이 너무 길게 이어지고 있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이 당신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쉬운 시절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지만 단단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인생에서 진짜 깊이를 가진 사람들,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타인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할 줄 아는 사람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혹독한 시절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절이 그들을 만들었습니다. 불이 쇠를 강하게 만들듯 고통이 인간을 깊게 만듭니다. 이것은 고통을 즐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을 낭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인생이 바닥을 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 때 본능적으로 세상을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저 사람만 아니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며 내 삶의 주도권을 외부 상황에 내던져 버립니다. 그 원망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한 상황이 실제로 있고 부당한 대우가 실제로 있으며 나의 잘못이 아닌 일로 고통받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원망은 인생을 바꾸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원망은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당신을 더욱 무력한 피해자로 만듭니다. 원망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당신의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상황 때문에, 저 세상 때문에. 시선이 밖을 향해 고정되어 있는 동안 당신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바깥을 향해 있으니 안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당신이 미처 보지 못하고 있는 가능성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라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한 번도 세상을 탓하거나 정치를 원망하며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분노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은 그 감정을 연료로 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시간 동안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고난의 원인을 밖에서 찾으면 당신은 평생 구경꾼으로 살아야 하지만 해결의 열쇠를 내 안에서 찾으면 당신은 비로소 당신 인생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전환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합니다.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출발하더라도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완전히 다른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원망은 그 자리에 당신을 붙들어 놓습니다. 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비록 아주 느리더라도 당신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차이가 쌓이면 어마어마한 간극이 됩니다. 세상이 불공평한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공평한 세상에서도 일어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원망 대신 집중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결국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당장 세상이 나를 어떻게 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인생을 바꾸는 가장 첫 번째 전환점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막상 진지하게 마주하면 깜짝 놀랄 만큼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꼈는데 사실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었다는 것을,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피해자가 아니라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를 버티는 힘은 작고 사소한 성취를 쌓는 것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인생의 큰 위기를 맞이하면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합니다. 한 방에 상황을 뒤집을 결정적인 한 수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고난의 시기에 필요한 것은 극적인 반전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움직임입니다. 거대한 성취도 결국 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인간의 심리는 흥미롭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가 계획한 것을 해냈을 때 뇌는 작은 성공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쌓이면 자신감이 회복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뇌는 무력감의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쌓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믿음이 뿌리를 내립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에 사람들이 더 깊이 무너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힘드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더 무력해지고, 더 무력해지니 더욱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좋으니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수백 권의 책을 쓰겠다는 거대한 목표를 마음에 품었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 일은 매일 아침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붓을 들어 단 한 줄의 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단 한 줄.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이 매일 쌓이면 한 달이면 수십 페이지가 되고 1년이면 수백 페이지가 됩니다. 목민심서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경세유표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처음부터 완성된 책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한 줄씩 쓴 것이 쌓여 역사에 남는 저작이 된 것입니다. 위대한 일은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소하게, 꾸준히 시작됩니다. 당신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진다면 오늘 당장 당신의 주변을 정리하십시오. 책상 위를 닦거나 옷장을 정리하거나 오랫동안 답하지 못했던 메시지 하나의 답장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아주 작은 책 한 권을 읽거나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나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승리들이 모여 당신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무력감의 늪에서 당신을 끌어올려 줄 것입니다. 자신을 이기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결국 거대한 인생의 반전을 만드는 법입니다. 반전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전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이고 쌓인 끝에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만들어집니다. 아울러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게 굴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내 탓이라며, 더 잘했어야 했다며,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어느 정도의 자기 성찰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 비난으로 변하는 순간, 그것은 성장의 동력이 아니라 파괴의 칼날이 됩니다. 이미 힘든 사람에게 더 많은 짐을 지우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가라앉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최선이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이 형편없는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결과는 노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타이밍이 있고 환경이 있고 운이 있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모두 당신의 책임으로 짊어지지 마십시오. 시간의 힘을 믿고 묵묵히 버텨내는 것도 고난을 통과하는 핵심적인 태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고난의 시기도 반드시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고난의 한복판에 있으면 도저히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그 감각, 이 고통이 끝날 날이 올 것 같지 않은 그 막막함, 그것이 고난을 더욱 견디기 어렵게 만듭니다. 고통 자체보다 이것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더 사람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조급함 때문에 고난의 한복판에서 스스로 무너집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당신을 괴롭히겠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견뎌내고 있는 그 시간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역사를 들여다보면 인생의 가장 깊은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들이 결국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 사례들로 가득합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밑바닥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버텨낸 사람에게는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줍니다. 진짜 자신의 한계가 어디인지를 알게 되고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알게 되며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깊은 자기 신뢰가 생깁니다. 쉬운 시절에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절이 지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절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라고. 그 말이 고통을 낭만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절이 준 것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을 겪었지만 그 시간은 그에게 고통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모든 학문을 집대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진 유배지에서 그가 남긴 저작의 수는 500권이 넘습니다. 500권. 그 숫자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그가 부지런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고통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이 그를 버렸다고 해서 그도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그 고통이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폭풍우가 지나가고 나면 흙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당신의 그 고통이 끝나는 날, 당신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통찰과 단단한 내면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에 혼자 버티려 하는 것에 관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 오히려 주변과 단절합니다. 이 힘든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짐이 되기 싫어서, 혹은 어차피 아무도 이해 못할 것 같아서 혼자 껴안고 혼자 버티려 합니다. 그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은 혼자 버티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수십만 년의 역사 동안 인간은 집단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서로의 짐을 나눔으로써,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줌으로써 혼자라면 무너졌을 고비들을 함께 넘어왔습니다. 연결은 사치가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완벽하게 정리된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힘들다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말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한지 압니다. 하지만 그 용기를 내는 순간 무게가 조금 달라집니다. 나누어진다는 것은 반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어지는 그 행위 자체가 당신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 암이 고난을 버티는 힘이 됩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글이라도 쓰십시오. 아무도 읽지 않는 일기라도 좋습니다. 지금 느끼는 것들을 말이 되든 되지 않든 종이 위에 쏟아내는 것 자체가 내면의 압력을 낮추는데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들은 이것을 반복적으로 증명합니다. 감정을 언어화하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의 강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고난을 버텨내는 또 하나의 힘은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왜 나에게 왔는가가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 두 질문은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를 과거에 붙들어 놓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를 미래로 이끕니다. 모든 고난에는 그 안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사람과 찾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같은 고난을 겪고도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집니다. 어떤 고난은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어떤 고난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어떤 고난은 내 주변에 진짜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려냅니다. 고난이 선물이라는 말은 고통을 즐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안에 숨겨진 것을 찾아낼 눈을 잃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인물입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극한의 고통 속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는 체력의 차이도, 나이의 차이도, 심지어 건강의 차이도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의미였습니다. 이 고통이 끝난 뒤 내가 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살아남았다고 했습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거나, 아직 완성하지 못한 일이 있거나, 아직 전해주지 못한 말이 있는 사람들. 그 의미가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사람을 지탱했습니다. 인간은 의미를 먹고 삽니다. 이것이 어떤 영양소보다 강력한 생존 본능의 근원입니다. 당신의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으십시오. 그것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내 아이에게 더 좋은 부모가 되겠다. 이 경험을 통해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겠다. 이 고통이 지나고 나면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아주 개인적이고 소박한 의미도 충분합니다. 그 의미가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이 결국 이 시간 전체를 통과하게 만듭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가 인생이 바뀔 때라는 말은 결코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시련은 당신이 무너져야 할 이유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시키기 위한 통과 의례입니다. 통과 의례라는 말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습니다. 오직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통과한 사람만이 그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그 눈으로 보이는 세상은 고난 이전에 보이던 세상과 전혀 다릅니다. 정약용 선생이 고난 속에서도 붓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당신도 당신의 자리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도, 그 상황들도, 그 가난도, 그 실패도 당신을 어쩌지 못합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당신은 결코 지지 않습니다. 패배란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쓰러진 채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 패배입니다. 쓰러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쓰러진 뒤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아주 천천히라도 좋습니다. 무릎부터 세우십시오. 그 다음에 허리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일어서십시오. 그 과정이 며칠이 걸려도 몇 달이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일어서는 것,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은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면서도 여전히 이 자리에 서 있는 당신의 모습 자체가 증거입니다. 당신은 이미 수많은 것들을 버텨왔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고통이 두렵다고요. 당연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지금까지의 것들을 버텨냈습니다. 그 사실이 당신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당신이 미처 알지 못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그 힘은 쉬운 시절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직 힘든 시절에만, 막다른 순간에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때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이미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직 그 힘이 필요한 순간이 오지 않은 것뿐입니다. 지금의 고통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책의 한 페이지일 뿐입니다. 그 페이지는 분명 고통스럽고 읽기 힘든 내용으로 채워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다음 장이 더욱 빛납니다. 아무 갈등도, 아무 어려움도 없는 이야기는 재미없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은 언제나 가장 힘든 고비를 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장이 지나고 나면 다음 장에는 당신이 꿈꾸던 그 장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의 파도가 거셀수록 당신의 배는 더욱 단단하게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 파도를 피하려 하지 말고 그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우십시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얻은 지혜가 2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들이 쉬운 시절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힘든 시절을, 가장 깊은 고통을 통과하면서 체득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통과한 지혜는 그 무게가 다릅니다. 책상 앞에서 생각해낸 것과 삶의 밑바닥에서 살아남으면서 얻은 것은 같은 말처럼 보여도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당신이 지금 견뎌낸 이 고통의 시간 또한 훗날 당신의 삶을 가장 눈부시게 빛낼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누군가 앞에서 당신이 이 시간을 살아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믿고 오늘의 당신을 묵묵히 지켜내십시오. 당신의 그 견고한 태도가 결국 인생의 판을 바꿀 것입니다. 당장 내일이 바뀌지 않아도, 당장 이번 달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선택들이, 지금 당신이 버텨내는 이 시간이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당신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흘린 땀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밤에 혼자 견뎌낸 것들이 모두 기록됩니다. 세상이 기록하지 않더라도 당신의 삶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이 쌓여 어느 날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하루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을 뒤로하고 딱 한 발짝만 더 내디뎌 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 걸음이어도 됩니다.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가장 힘들 때 인생이 바뀝니다. 그 말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그 경계선 위에 서 있습니다. 조금만 더, 딱 조금만 더 버텨내십시오. 그 버팀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선택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으십시오. 그것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내 아이에게 더 좋은 부모가 되겠다. 이 경험을 통해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겠다. 이 고통이 지나고 나면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아주 개인적이고 소박한 의미도 충분합니다. 그 의미가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이 결국 이 시간 전체를 통과하게 만듭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가 인생이 바뀔 때라는 말은 결코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시련은 당신이 무너져야 할 이유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시키기 위한 통과 의례입니다. 통과 의례라는 말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습니다. 오직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통과한 사람만이 그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그 눈으로 보이는 세상은 고난 이전에 보이던 세상과 전혀 다릅니다. 정약용 선생이 고난 속에서도 붓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당신도 당신의 자리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도, 그 상황들도, 그 가난도, 그 실패도 당신을 어쩌지 못합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당신은 결코 지지 않습니다. 패배란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쓰러진 채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 패배입니다. 쓰러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쓰러진 뒤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아주 천천히라도 좋습니다. 무릎부터 세우십시오. 그 다음에 허리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일어서십시오. 그 과정이 며칠이 걸려도, 몇 달이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일어서는 것,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은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면서도 여전히 이 자리에 서 있는 당신의 모습 자체가 증거입니다. 당신은 이미 수많은 것들을 버텨왔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고통이 두렵다고요. 당연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지금까지의 것들을 버텨냈습니다. 그 사실이 당신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당신이 미처 알지 못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그 힘은 쉬운 시절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직 힘든 시절에만, 막다른 순간에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때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이미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직 그 힘이 필요한 순간이 오지 않은 것뿐입니다. 지금의 고통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책의 한 페이지일 뿐입니다. 그 페이지는 분명 고통스럽고 읽기 힘든 내용으로 채워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다음 장이 더욱 빛납니다. 아무 갈등도, 아무 어려움도 없는 이야기는 재미없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은 언제나 가장 힘든 고비를 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장이 지나고 나면 다음 장에는 당신이 꿈꾸던 그 장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의 파도가 거셀수록 당신의 배는 더욱 단단하게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 파도를 피하려 하지 말고 그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우십시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얻은 지혜가 2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들이 쉬운 시절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힘든 시절을, 가장 깊은 고통을 통과하면서 체득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통과한 지혜는 그 무게가 다릅니다. 책상 앞에서 생각해낸 것과 삶의 밑바닥에서 살아남으면서 얻은 것은 같은 말처럼 보여도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당신이 지금 견뎌낸 이 고통의 시간 또한 훗날 당신의 삶을 가장 눈부시게 빛낼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누군가 앞에서 당신이 이 시간을 살아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믿고 오늘의 당신을 묵묵히 지켜내십시오. 당신의 그 견고한 태도가 결국 인생의 판을 바꿀 것입니다. 당장 내일이 바뀌지 않아도, 당장 이번 달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선택들이, 지금 당신이 버텨내는 이 시간이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당신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흘린 땀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밤에 혼자 견뎌낸 것들이 모두 기록됩니다. 세상이 기록하지 않더라도 당신의 삶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이 쌓여 어느 날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하루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을 뒤로하고 딱 한 발짝만 더 내디뎌 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 걸음이어도 됩니다.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가장 힘들 때 인생이 바뀝니다. 그 말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그 경계선 위에 서 있습니다. 조금만 더, 딱 조금만 더 버텨내십시오. 그 버팀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선택으로 기억될 것입니다.